네,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2차 방정식. 네, 중학교 때 배웠죠. 네,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다 배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머지 부분을 배울 예정인데요. 이미 배운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배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뜻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2차 방정식 뜻이 뭡니까? 네, 최고차항이 2차인 방정식이죠. 최고차항이 2차인 방정식. 자, 방정식은 무슨 뜻입니까? 네, 방정식은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죠. 대비되는 개념으로 항등식이 있지 않습니까?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방정식은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네, 옛날부터 들어왔던 거죠? 네. 그러면 참이 된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죠. 네.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그것을 우리는 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이 2차인 방정식이니까 2차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요. 2차항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a는 0이 아니다. 즉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항상 충족을 해야 되죠. 네. x제곱의 개수가 문자로 주어질 때는 항상 걔가 0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볼까요? 네, 풀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완전 제곱식이 있죠, 그죠? 완전 제곱식. 세 번째는요? 네, 근의 공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의 공식. 인수분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만들어요. 그걸 인수분해라고 하죠. x-1, x-3으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1차식의 곱이 0이라고 하면 이 1차식이 0이 되거나 이 1차식이 0이 되어야 곱한 값이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입니까? x는 1이 될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입니까? 3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는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공부를 해왔죠? 네.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인데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는 0.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풀이법으로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로 풀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형태 아닙니까? 네. 곱해서 2가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수는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쪽에 2를 더합니다. 왜 2를 더하느냐 하면 이 4의
절반의 제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4의 절반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 아닙니까? 4가 되도록 양쪽이 2를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2가 되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게 되면 x-2의 제곱은 자 2라고 쓸 수 있죠. 이때 x-2라는 것의 값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x-2는 자 루트 2 플러스 값도 되고 마이너스 값도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x는 2 불마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자, 이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풀이법에는 근해 공식이 있죠. 그죠? 네. 이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자, 이런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자,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풀어보았더니 나온 값이 근해 공식이에요.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자 b제곱 빼기 4ac 이 값이 되겠죠. 그죠? 자, 이 값이 자, 이 위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2차 방정식의 자,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는 0. 자, 이 식은 x의 개수가 짝수라는 표시를 한 겁니다. 이때 나오는 자, 해는 어떻게 됩니까?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불마 루트 자,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걸 간략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x의 개수가 이제 짝수가 아니라면 그냥 이 식을 쓰고 x의 개수가 짝수라면 이 식을 이제 씁니다. 이 식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계산량이 좀 적겠죠. 네. 자, 여기까지 풀이를 했고요.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자, 판별식이 있습니다. 자, 판별식. 자, 뭘 판별하죠? 자, 판별식은 자, 여기 있는 자, 근해 공식에서 요 근호 안에 있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되면 자, 여기가 양수가 되면 자, 플러스 값도 살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살아 있어서 자, 근이 두 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이 자, 두 개. b제곱 빼기 자 4ac가 자 0이면 근이 몇 개입니까? 자, 여기가 0이 되니까 이만큼 없어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근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은 근이 한 개. 자,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자 음이 되면 근이 몇 개죠? 네, 여기가 음수가 되게 되면 자, 우리는 중학교 때에는 자, 그런 수를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근이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중3 버전일 때는 근이 없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복소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허수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자, 허수를 가지고 나타낼 이제 다른 허수를 가지고 하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일 때는 자,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으니까 이때는 이런 표현을 쓰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어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때에는 자, 중근이라는 자,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복된 근이라고 생각하셔서 자, 이제 값이 같은 게 둘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이면 여기가 허근이 될 거 아닙니까? 허수가 될 거니까 이쪽은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근이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자,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없는 한 근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실근이라고 하게 되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것과 여기 중근까지 포함을 합니다. 같은 근이 중복되어 있어서 여기도 두 실근이라고 치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두 실근이라는 말을 하면 자, 판별식의 값은 양 서로 다른 근도 가지지만 자, 0까지 포함해서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에 반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두 실근이라고 하면 이때는 자, 이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 판별식을 양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판별식이 양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면 중복된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와 중복된 두 실근을 가질 때를 합쳐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으면 자, 이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의 판별식은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자, 두 실근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근은 중복된 근으로 두 근을 갖는다.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판별식을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영어로 쓰면 discriminant라고 합니다. discriminant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D를 따와서 판별식을 간략하게 얘기할 때는 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가 양이다. 두 번째는 D가 0이다. 세 번째는 D가 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판별식이 양이고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자, 5번을 볼까요? 자, 목차 5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방정식의 이론에. 네, 5번은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자,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이 알파를 집어넣으면 식이 만족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는 자,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자, 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식이 있어야지 자, 대입하게 되면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0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 베타도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도 자, x 마이너스 베타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입하면 0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겠죠. a를 여기 쓰는 이유는 자, x제곱이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요 두 방정식이 완전히 같은 방정식입니다. 자,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모두 a로 나눠줍시다. 나눠주면 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자, a분의 c는 0이 되고요. 자, 이 방정식을 a로 나누면 얘만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얘만 남는데요.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으로 전개가 돼요. 자, 같은 식을 같은 수로 나누었으니까 같은 식이죠, 여기도. 자, 그러면 개수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a분의 b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고 여기 a분의 c가 자, 알파 베타와 같겠죠. 이 둘을 갖다가 놓으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기준으로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쓰게 되면 자, a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을 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와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용 많이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번을 넘어갈까요? 자, 6번. 6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6번에는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할까요? 네, 켤레근. 자,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이제 켤레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걸 얘기할 겁니다. 네,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p 더하기 q 루트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네, 나머지 한 근은 a, b, c가 유리수인 조건에 한해서 여기가 유리수 a, b, c가 자, 유리수라면 유리수일 때 나머지 한 근은 자, p-q 루트 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와 자, 나머지 한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자, b 제곱 빼기 4ac가 되겠죠. 근의 공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방정식이 한 근이 자, 이거라면 나머지 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근도 자, p-q 루트 m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 자,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라면 나머지 한 근은 p-q 루트 m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을까요? 그 이유는 얘가 유리수가 아니라면 여기 마이너스 b가 무리수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얘가 무리수라면 이 무리수와 계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되면 자,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쓰기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산이 되지 말라고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 조건을 붙이게 되면 얘는 유리수이고 얘는 무리수니까 계산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의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나머지 한 근이 자, 이렇게 무리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그러니까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것으로
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켈레그는 이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한근이 자, p 더하기 qi일 때 나머지 한근이 뭐다? 자, p 마이너스 qi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에도 자, a, b, c는 자, 실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얘네들이 실수일 때, 자, 얘네들이 실수일 때 한근이 p 플러스 qi라면 나머지 한근이 자, 여기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p 마이너스 qi 이런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 실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지 말라고 여기에 허수와 여기 허수 마이너스 b가 허수가 된다면 계산이 될 텐데 그런 계산이 되지 말라고 자 a, b, c가 자 실수일 때라는 조건을 붙여줍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주고 나서 자 한근이 p 플러스 qi라면 나머지 한근이 p 마이너스 qi 즉 켤레 복소수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켤레근이었습니다. 요 1번은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자, 2번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온 거죠. 그죠? 근데 하지만 형태적으로 같은 형태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죠? 자, 7번은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과 네 말고 반대로 적네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기본 개념은 사실 중학교 때도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따로 이제 아니요, 지금 할까요? 네. 잠깐만요. 자, 네, 이건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운 내용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마지막 이론인 마지막 이론은 자, 실근의 부호라고 하나요? 실근의 부호. 자, 옛날식으로는 근의 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좀 길거든요. 자, 1번 내용이 있고 2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기니까 이것을 따로 설명하고 이것도 따로 설명해서 영상을 덧붙이겠습니다. 뒤에. 수고하셨습니다.